이제 경영권의 승계. 경영권 승계. 네, 혹은 증여. 증여. 이제 물려주는 거. 그쵸. 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제 세금 얘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네. 이거 봤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나이가 높은 게 좋다고 했나요? 나이가 적은 게 좋나 했나요? 적은 게 좋죠. 네. 네, 나이가 이제 많은 거는 네. 별로라고 했죠. 네. 나이가 적은 대표가 있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네네. 사실 주가는 항상 변곡점을 그릴 때 말 그대로 그런 회사의 상황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때 그럴 때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나이가 이제 어린 대표, 젊은 사람이 네. 그 열정을 가지고 네. 기술력도 있고 하면 네. 천천히 이렇게 우상향하죠. 그렇죠. 우상향하는데 네. 나이가 많은 대표가 있잖아요. 네. 나이가 많은 대표가 있고 예를 들어 별로다. 음.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별세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이제 증여를 다 해요, 자녀들한테. 네. 그럼 이제 아버지가 하던 일을 내가 하기 싫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최대 주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하면서 새로운 신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사업을 한다는 건 기존에 가망성이 없는 사업을 하는 회사,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 신사업을 하면서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주가가 급등합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네. 혹은 그동안 이제 최대 주주가 나이가 많아서 증여를 위해서 주가를 갖다가 주가를 억눌러 와요. 억눌러 왔는데 억누르는 요인이 하나 사라지잖아요. 네. 혹 신사업을 안 하더라도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이 사라지니까 네. 이제부터는 회사에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좋은 이야기도 내보내고 그러면서 주가를 갖다가 부양시키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가를 갖다가 억누르던 장애물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장애물이 사라지니까 이거 역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멘텀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지분을 증여했다, 네. 아니면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으면 눈여겨봐도 됩니다. 눈여겨보되 조건이 하나 붙겠죠. 조건. 주가가 쌀 때. 주가가 싸다는 말은 억눌려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있죠. 네. 두 번째로는 지분 매각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분 매각. 네. 이거 자체가 어려운데. 네, 말 그대로 네. 지분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 지분을 갖다가 이제 매각하는 게 사실 보통은 이제 회사가 메리트가 있을 때죠. 그렇죠. 앞으로 잘 될 회사, 그런 회사를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경우. 이게 상장 회사가 이 예외가 통하는데 상장 회사는 회사가 안 좋아도 네. 프리미엄 받고 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했죠, 증자. 네. 증자가 가능하고 네. 증자는 자금 조달의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렇죠. 자금 조달이 용이한 하나의 요인입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의 상장 회사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해봤자 2,000개 이렇게 되는데 네. 2,000~3,000 개 되는데 이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있죠.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이제 약간 그런 거네. 축구로 치면은 프리미어 리그 느낌이네. 그쵸. 네, 강등권이 있고 이제 그죠. 상장했다는 것 자체가 프리미어 리그 1부 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말이고요. 멋있는 상장 폐지되면 이제 1부 리그에서 강등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네. 네. 근데 이 프리미엄이라는 말은 네. 그 지분 가치가 프리미엄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지분 가치 10만 원짜리인데 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갖다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10만 원이에요. 네. 근데 매각을 할 때는 네. 프리미엄 받아서 20만 원에 팔 수도 있어요. 이게 좋지 않은 회사라도 네. 그냥 내가 그 주식회사를 달고 있을 뿐인데. 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투자 받으려면 투자자 찾아가가지고 우리 이런 회사 할 건데 얼마나 좋고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이 주주회사 이런 상장 회사는 같이 주주총 열어가지고 우리 유상증자 할게 반대할 사람 없지?
땡땡땡 유상증자 이렇게 하면 그 주식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증자를 참여를 안 하면 나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왜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하는지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분 매각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지분 매각은 이제 네, 좋은 회사, 안 좋은 회사. 이렇게 있는데 네. 이 경우를 나눠서 보면 일단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사업이 유망하죠. 그렇죠. 유명한 사업이죠. 잘 될 사업이죠. 네, 잘 될 사업. 네. 근데 한 조건이 붙습니다. 당장은 안 좋아. 그러니까 앞으로 유망하단 말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지 지금 당장 돈을 잘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서 이제 연구 같은 걸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 근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사업성이 유망하기 때문에 네. 좋은 회사라도 매각되었을 때 일단 경영권 프리미엄 높게 받고요.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고요. 네. 그리고 그 주가도 급등합니다. 약간, 매각되었을 때. 그리고 근데 이제 좋은 회사지만 유망한 게 아니라 이미 그냥 잘 나간 회사. 네. 그럼 이거는 당장 좋죠. 이런 회사는 일단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 비싸고요. 네. 주가는 이제 되더라도 이미 비싸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반면 이제 좋지 않은 회사는 기존 사업이 사양 산업이죠. 힘들어요? 네? 아니요. 제가 촬영을 오래 하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네. 여기 사양 산업인 경우가 있는데 네. 이 사양 산업인 경우에는 네. 당장 이제 미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래가 없죠. 그래서 당장 안 좋고 네. 미래도 안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쌉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회사는 인수한 이후에 네. 신사업을 갖다 붙여요. 신사업을 갖다가 플러스 되니까 그렇죠. 주가가 급등합니다. 네. 네,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네, 세 번째 사례가 뭐냐? 음. 이건 이제 경영권 분쟁입니다. 혹은 공격 사례도 있고요. 이제 이럴 때가 어떤 사례가 있느냐? 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네. 다롱이님이 아니죠? 대현님. 네네. 제 이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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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누구예요? 여자친구. 네. 네, 대현님이 이렇게 회사에 지분을 아까 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대현님이 지분을 들고 계신데 지분을 20% 들고 있어요. 네. 근데 대현님 말고 아까 말했던 제 여자친구인 초롱님이 네. 가명이죠, 가명. 네, 가명이요. 지분 17% 들고 있어요. 네. 이렇게 17% 들고 있으면 네. 지분이 이제 3%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초롱 입장에서는 네. 지분 3%만 더 네. 획득하면 최대 주주의 자리를 넘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면 지분을 추가 매입하겠죠. 지분을 이제 추가 매입하려고 할 겁니다. 네. 지분을 추가 매입하려고 할 거고 사실 대현님이 다른 사람이 이제 내 지분을 갖다가 위협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쵸, 가만히 있으면 안 네, 되죠. 네. 뺏기죠, 어떻게 해서 뺏기죠.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분을 갖다가 같이 추가 매입해야죠. 그럼 우리가 이 주가 상승에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네. 다 가장 실적, 차트 다 버리고 가장 근본으로 놓고 가서 보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오르는 거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양이. 네, 주식 수는 한정적인데 네.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주식 수가 별로 없네? 그럼 나는 더 비싸게 줄게. 내가 더 웃돈 주고 살게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매수 경쟁이 붙습니다. 막 얼마가 되든 그냥 막 사는구나. 네.
왜냐하면 안 사면 당장 내 경영권 뺏기게 생겼고 사야지 내가 경영권 뺏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매수 경쟁이 붙게 되고요. 네. 이럴 경우에는 회사의 가치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네,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 회사의 그런 실적이나 그런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네. 단순히 주가만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운영을 똑같이 하고 있고 뭐 이제 뭐 매출이나 뭐 이런 건 똑같지만 네,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네, 거예요. 주가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렇죠. 이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냐. 네. 다른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보고, 저 주가 오른다. 나도 올라타야지 하면서 그 사람들까지 이제 기름에, 불난 집에 기름을 더 들이붓는 거예요. 기름 붓고 네. 부채질하고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회사는 이제 뉴스 나오고 막 이상 주가, 이상 폭등 막 이러면서 막 뉴스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많아요? 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고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대현님이랑 초롱님이 네. 서로 그냥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서 네. 이거는 일반적인 경영권 공격 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찾으면 좋겠네요. 이런 네, 주식들. 이런 낌새 있는 주식을 미리 알고 들어가 있으면 좋죠.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네. 없는데, 없는데. 아니, 없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럼 나도 이미 네. 다 있겠죠. 하지만 네.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 요건이 뭐냐? 네. 그 요건이 뭔지 살펴보면